그때 제 삶은 완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 남편 김철민. 우리는 북한 최고의 지식인 부부였고 제 멜로디는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우아하게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곧 완벽했던 그 화음은 3대 세습의 피로 얼룩졌고 체제에 맞선 남편의 마지막 선택과 함께 제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철민을 빼앗아갔을 때 저는 깨달았죠. 더 이상 침묵은 없다는 것을요.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자 전령입니다. 북한 내부의 새조선이 홀로 쓰러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멜로디는 자유조선과 연대하여 북한 민주화의 불멸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저의 제2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반체제 운동, 그들이 꿈꾸던 자유는 언제 실현될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늘 찬란했습니다. 한나는 연구실 창가에 섰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었죠.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합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김일성 대학 교수였습니다. 최고 학부의 권위 속에 빛났죠. 저녁이면 남편이 기다립니다. 김철민 교수의 미소로 하루를 마칩니다. 철민은 역사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물들의 선택을 사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진왜란 의병장 이야기였죠.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신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교수 전용 단지에 있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위치했지요. 넓진 않아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책장엔 서적과 악보가 가득합니다. 철민이 만든 나무 책상도 있었습니다. 한나의 독일제 메트로놈도 놓여 있습니다. 그곳은 두 지식인의 안식처였습니다. 한나는 매일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철민과 식당에서 하루를 엽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도 나눕니다. 백두산 여행의 꿈도 꾸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완벽한 화음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불안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조율된 피아노의 건반처럼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서 글을 썼죠. 한나가 들어오면 서랍에 감춥니다. 모임 후엔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이런 모습이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논문 지도 때문에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음악가입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을 읽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화음이었습니다. 운명, 교향곡처럼 다가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예고였던 것이죠. 그날 밤 한나는 잠들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찬란한 가을은 지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겨울이 올까요?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따뜻한 봄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 12월의 일입니다. 장성택 처형이 공식 발표되었죠. 김일성 대학 교수 사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나는 회의실에서 보았습니다. 동료들은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원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죠. 한나는 체제의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장성택은 최고 지도자의 고모부였죠. 그런 인물도 하루아침에 처형당했습니다. 평범한 교수인 자신들은 어떨까요? 더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2017년 2월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철민과 동료 교수의 대화였죠.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혈육도 가리지 않는다. 한 교수의 절규였습니다. 이 체제는 인간성도 없다. 다른 교수는 울먹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거짓 충성이 양심에 맞는가? 철민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나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대로 침묵하며 공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지킬 시도인가? 한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철민을 말릴지 고민했죠. 하지만 남편 말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권층 지식인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안락함 속에 민중을 외면했죠.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동료 교수 5명과 조직을 만들었죠. 세조선이라는 비밀 조직입니다. 김일성 대학 지식인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규합했습니다. 목표는 민주적 개혁이었습니다.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언젠가 올 변화의 순간을 준비했죠. 철민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았소.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여. 위험을 함께 감수할 권리가 있소. 철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교차했죠. 한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와 거리가 멀었죠. 음악가인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철민을 잃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평온은 깨졌습니다. 일상이 끊임없는 불안으로 잠식되었죠.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까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발각될 예감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며 진정했죠. 하지만 멜로디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같았습니다. 처연하고 불안한 선율이었습니다. 다가올 비극의 서곡 같았죠. 2018년 가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나는 격렬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철민은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나는 황급히 거실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철민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요원들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책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마대자루에 가득 채웠습니다. 한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혐의로 남편을 데려갑니까? 한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국가 음모 조직 결성 및 체제 전복 기도. 김철민 교수는 반역자요. 철민은 끌려가며 한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와 사랑, 그리고 결연함이었죠. 한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그녀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반역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 의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학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평양 외곽의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명예와 지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철민이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손톱이 뽑히고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동료들 이름을 추궁당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정보다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반역자의 아내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밤마다 철민의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지 고민했습니다. 함께 갔어야 했는지 괴로워했습니다. 이 잔인한 체제에 대한 증오가 싹 텄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철민의 옛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 선생, 철민 교수가 그가 동료들을 보호했소.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소. 사형 판결을 받았소. 일주일 전에 집행되었소. 한나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민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잔인한 체제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아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는 쇼팽의 녹턴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았습니다. 격렬하고 비장한 선율이었습니다. 복수와 해방을 향한 음표였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민의 죽음 후의 삶은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판자촌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옛 학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외면했습니다. 배급소 직원은 경멸했습니다. 질 나쁜 식량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웃들조차 문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보이부는 정기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철민의 동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나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구체적 활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알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철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압니다. 속삭이는 이 말은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철민의 옛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람이었죠. 세조선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나 선생, 철민이 내게 약속을 받았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을 도우라고 했소.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소. 한나는 처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탈북은 곧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민이 지키려 했던 땅을 버리는 것이었죠. 실패하면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은 무력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대로 남는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철민의 희생을 배반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탈출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외부 세계에 새조선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나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철민의 친구가 브로커를 연결했습니다. 압록강 인근에서 밀수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몇 달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아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탈북 경로와 주의사항을 새겼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악보를 연습하듯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밤 철민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이제 갑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올 때까지 저는 싸우겠습니다. 그것은 망자에게 바치는 맹세였습니다. 생존자로서의 출발 선언이었죠. 한나는 그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꿈속에서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는 미소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은 없었습니다. 결연함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철민의 꿈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 없는 밤이었죠. 한나는 압록 강변에 섰습니다. 얼어붙은 강변에 홀로 있었습니다. 철민의 친구가 브로커를 안내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체포된 것이었죠. 이미 평양을 떠나온 이상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순찰대에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이죠. 3월의 압록강은 녹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음이 견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무게를 견딜지 미지수였죠. 한나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강변의 갈대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순찰대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우아하게 살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존의 사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을 생각했습니다. 고문대에서 견뎌낸 고통이었죠. 이 정도 추위와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강물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습니다. 한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급류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양팔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 신중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순찰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는 발각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죠. 그 순간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마지막 평온함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제가 곧 갑니다. 당신의 곁으로.
운명은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진흙 속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사실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도피는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전전했습니다. 농가의 헛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숲속에서 떨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공안에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북송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몇 주 동안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한국행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공안에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떨었습니다. 마침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여정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는 철민의 사진을 안고 다녔습니다. 밤마다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알릴 겁니다. 2019년 8월이었습니다. 한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철민을 두고 온 죄책감이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에 대한 각오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실입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달랐습니다. 보이부 신문실보다 안전했습니다. 천배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신문 절차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탈북했는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과 직업도 물었죠. 가족관계는 어떠했는지 물었습니다. 한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탈북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결성했던 조직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새조선입니다. 지식인 조직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비폭력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는 자생 조직이었습니다. 한나의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책임 조사관이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곧 고위 분석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담당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자세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섞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는 요청했습니다. 새조선에 대해 모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 구성원,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이념적 지향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들려준 정보였습니다. 단편적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조직은 김일성 대학 중심이었습니다. 약 20명의 교수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도 연구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사상적 변화였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분석관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은 산발적이었습니다.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증언은 다릅니다. 지식인 계층이 자발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체계적인 반체제 운동입니다.
그 말에는 중대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며칠에 걸쳐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조선에 대한 첫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이 정보는 정부 고위층에 보고되었습니다. 한나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취급받음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밤마다 철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신, 제가 해냈어요. 세조선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북한 내부에도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말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였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증인이었습니다. 철민의 유산을 이어받은 투사였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는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죠. 탈북 2년 후인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한나는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일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를 도왔습니다. 북한 인권 업무를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피아노를 쳤습니다. 건반 앱으로 쇼팽을 연주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남산 도서관이었습니다. 북한 자료와 뉴스를 읽었습니다. 조국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었습니다. 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북한 내부 자생적 반체제 조직 세조선 존재 확인. 지식인 중심 민주화 운동 전개 중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는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국정원과 인권단체의 분석이었죠. 세조선은 교수 중심 조직이었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반체제 그룹이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내부에서 자생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외부 연계가 부족했습니다. 체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철민과 동료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가 무거웠습니다. 자생적 강점은 약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외부 지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남산공원을 걸었습니다.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철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이라고 했죠. 조선의 의병도 미약했지만 지켰다. 조원 장군이 금산에서 싸운 것처럼 702병으로 수만에 맞섰다. 수정 열세는 신념으로 극복한다. 외부 지원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원의 금산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의병들은 결국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 중요했습니다. 전국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승리는 연합했을 때였습니다. 명나라 원군과 함께했을 때였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검색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단체를 조사했습니다. 자유조선 조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단체였습니다. 2019년 스페인 대사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의 망명을 지원했습니다.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한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조선과 자유조선이 연결된다면요. 내부에 사상적 토대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철민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펜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전투를 제가 이끌겠습니다. 새조선과 자유조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긴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 순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철민의 죽음은 씨앗이었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앗을 꽃 피우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철민을 추모하는 진정한 길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인맥을 넓혔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국제인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공개 석상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만남에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목표를 털어놓았습니다. 목표는 새조선과 자유조선의 연결이었습니다. 내부에 자생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결합하려 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우려했습니다. 계획이 이상적이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였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새조선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해외 단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였습니다. 한나는 2명의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탈북 인권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새조선 조직원들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철민의 죽음 후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도 가담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한나는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싸우는 동안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활동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철민의 꿈을 이룰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앱을 켰습니다. 쇼팽이 아니었습니다.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선율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열망이었습니다. 억압에 맞서는 연대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한나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철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멜로디를 서곡으로 바꿔요. 혼자 부르던 노래를 합창으로 만들어요. 언젠가 그 합창은 평양까지 울릴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민과 세조선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멸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유산을 전할 것입니다. 증인이자 전령이며 전사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 새벽은 언젠가 평양에도 올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땅에 찾아올 것입니다. 한나는 그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철민의 이름으로, 세조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유의 이름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반체제 운동, 그들이 꿈꾸던 자유는 언제 실현될까? 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